뒤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앞에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풀었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앞을 봤는데 앞에 비동사도 있고 일반 동사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해석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표면상으로는 대동사 문제인데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둘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해석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를 봤어. 근데 주어가 뭐로 나왔었냐? is로 나왔었어요. 그럼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그것이 did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was를 하는 건지를 판단할 거 아니냐? 그럼 결국엔 대명사도 알아야겠네. 그러니까 대명사도 섞여 있는 거야. 됐어?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비동사가 대신할 때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만약에 수동태가 나온다고 칩니다. 수동태가 이 표기 형태가 나왔어. 어쩌고 문장이 나왔어. 그리고 이제 뒤에 대동사를 쓸 거야. 주어에 자 대동사를 쓸 때 나는 이 BPP 내용을 대신하고 싶어. 그러면 비동사를 써야 될까? 부동사를 써야 될까? 수동태가 나왔을 때. 수동태가 나왔을 때는 뭘 써야 될까? 이 수동태로 대신하고 싶어. B를 쓸까? Do를 쓸까? 뭐로 쓸 것 같아요? 대동사를 B로 써요. 알겠죠? B로 써요. B.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잘 봐봐. 자 원리를 알려줄게. 간단한 원리예요. 아까 전에 제가 그 이제 대동사를 말할 때 대동사는 동사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보어나 목적어까지 함께 대신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중딩 때 비동사의 ing, 비동사의 pp 이렇게 배우죠. 그렇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뒤에 나와 있는 ing나 pp 얘 뭐예요? 얘 뭐야? 분사잖아. 분사. 우리 아까 했잖아. 준동사에서. 분사는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라고요. 형용사. 그럼 얘네들은요. 비동사에 대한 형용사 보어예요. 보어. 보어라고. 얘네가 보어라고. 정말 엄밀히 따지면. 됐어? 그럼 BPP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BPP를 대신하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쓰는 거야? 비동사를 써서 대동사를 한다고. 그럼 뒤에는 뭐가 생략돼 있어? 이 PP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어가. 됐어? 이런 개념이라고. 되니? 근데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선생님 그러면 앞에 수동태 나왔을 때는 무조건 B로 받아야겠네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일반 동사로 받는 경우도 있어. 아이씨 뭐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여러분 잘 봐봐. 앞에는 BPP로 나와 있거든. 수동이잖아 수동. 근데 나는 여기서 대동사를 능동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부동사로 쓰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사로 쓰면은 이때 얘는요 얘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얘를 대신하는 거거든. 요 녀석을 대신해서 부동사로 쓴 거거든. 그래서 이때는 능동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이 대동사가 좀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거죠. 되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동사 문제를 푸는데 되게 명확해요. 앞에 비동사와 부동사가 둘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앞에 있는 동사만 찾아서 그냥 풀면 돼요. 이거는 그냥 딱 고1 수준이에요. 고1 수준. 근데 우리가 고2, 고3 수능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막 have been pp 이렇게 나와. have been pp. 그럼 우리가 대동사를 어떻게 쓸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능동이면 일반 동사고 수동이면은 비동사로 써야 되거든.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수능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었다고? 2018년도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 did라고 나왔어. 근데 앞에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었다고 했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나왔냐면요. 앞부분에 have been pp로 나왔었어요. have been pp. 이걸로 나왔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비동사를 쓴다면은 been pp를 대신하는 거고요. 만약 did를 쓴다면은 능동으로서 얘를 대신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이 하는 거냐, 그것이 당하는 거냐로 해석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하는 거면 did 쓰고, 그것이 당하는 거면 was 쓰고, 그렇죠?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뭔지 또 찾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뒤에 목적어가 오냐 안 오냐로 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풀었던 능동수도. 왜냐면 원래 안 나오잖아. 대동사 뒤에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단순해 보이는 did 밑줄 하나가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표면상으로는 대동사 문제지만 두 개를 다 대신할 수 있으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대명사를 찾아야 해석이 되니까 대명사 문제도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능동수동 해석을 해야 되니까 능수동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이 did란 밑줄 하나가 4개를 지금 포괄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때 정답률이 30%도 안 됐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대단히 어려웠던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대동사가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동사별로 취하는 목적어 형태를 뭐 알아두라라고 103쪽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까 제가 말했었죠. 뭐 투부정사 쓸래, ing 쓸래 이런 거 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어법에서는 안 나와요. 어법에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어법 문제로 안 나오니까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법은 안 나오지만 영작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어로 쓸 때 아씨 이거 to 써야 돼, ing 써야 돼. 분명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은 외워두셔야 되긴 하는데 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우리가 무슨 중학교 때 무슨 뭐 교과서 본문 암기하듯이 무슨 뭐 afford to, 뭐 agree to, decide to, avoid ing, 뭐 consider ing 무슨 뭐 단어 암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비추천입니다. 저도 그렇게 외운 적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거 숙제를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숙제 하실 때요. 여기 풀 때 그냥 보면서 푸셔도 돼요. 보면서 푸셔도 돼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께서 당연히 외웠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분명히 다 외우지 못했을 거라고. 여러분도 몇몇 단어는 헷갈리는 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까먹을 수 있잖아.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냥 여기 표 확인하세요. refuse가 to였나? ing였나? 헷갈려. 확인해봐. to네?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억지로 막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 가치가 있는 어법이 아니에요. 요 녀석은. 알겠죠? 자, 그러면은 뒷내용도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하기 전에 앞서서 조금만 쉬었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단어 시험 볼게요.
여기 뭐야? 지우는 그냥 가도 돼. 부담 없이 가라고. 자. 이렇게. 단어 다 집어넣어. 쌤, 이번에도 페널티가 영상 썸네일에 올라가는 건가요? 아 지난번에 요거. 일단 잘 보세요. 자, 단어 몇 개 안 되니까 시간은 많이 안 들여요. 자, 30초 내로 마무리하세요. 각지 한 방에 줄게요, 일괄적으로. 자, 시간 다 됐습니다. 답지 드릴게요. 뒤로 좀. 자, 채점 다 하시고요. 그 틀린 개수를 상단에다가 써주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헷갈릴까 내가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단어 테스트는 오실 때마다 보는 거예요. 오실 때마다. 그 스케줄표는 여러분 교지에 써 있습니다. 누가 불러줘? 근데 이거 에디스를 수정하려고 아 괜찮아요.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뭐. 네. 자, 또. 또. 아, 네 진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희수는 왜 이렇게 점수가 왜 이렇게 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냐? 어? 잘 봤다가 반토막 났다가 진짜. 일단 알겠습니다. 자, 페널티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케이스 1에서는 방금 말했다시피 to와 ing를 비교하는 문제, 그냥 너무 고전적인 문제다. 고등부에서는 이런 단순 쎄감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것보다는 명작을 위해서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익혀주자. 이 정도로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104쪽에 있는 케이스 2를 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랑 동명사 둘 다 쓸 수 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간혹가다 나오긴 해요. 간혹가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소스는 아니거든. 근데 간혹가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교재 보면은 이제 표가 나와 있죠. Remember, forget, regret, try, stop 해갖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얘네는요 좀 종류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따로 쓸 건 없고 책에 없다면 추가로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책에 없다면 일단 그 remember랑 forget 있죠. 지금 그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이제 to를 쓸 때랑 ing 쓸 때 차이가 뭐라 돼 있어요? 얘는 뭐뭐 할 것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얘는 뭐뭐 한 것을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to가 뭐 미래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ing는 뭐뭐 이제 과거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써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니 과거니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렸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좀 정확하게 구분하려면요. 투부정사를 쓴다는 거는요. 아직 안 한 일이에요. 아직 안 한 일. 그러니까 ing는 이미 했던 일이거든요. 이미 했던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야 우산 챙겨가는 거 까먹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Don't forget to take라고 썼단 말이야. To take 우산을 챙겨가는 거. 그럼 이 우산 챙겨가는 행동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to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to와 ing를 비교할 때 이 remember, forget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한 거는 to고 이미 했으면 ing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있죠. 나머지 regret, try, 뭐 stop 이런 거 있죠. regret이랑 try랑 stop. 저는 얘네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요. to랑 ing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ing가 기본적인 의미다 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기본 의미. 그러니까 기본 의미가 뭐냐면 regret 후회하다고, try는 시도하는 거고, stop은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의 ing는 목적어니까 뭐뭐 하는 것을로 해석이 될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을. 그렇죠? 이걸로 저는 그냥 외웠어요. 그럼 뭐뭐 하는 것을 후회하고요. 뭐뭐 한 거를 try, 시도하고요. 뭐뭐 하는 것을 stop, 멈추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서 접근하면 되고 얘가 이제 좀 의미가 특이하다 해서 이제 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regret to 하면은 이때 regret은 후회가 아니라 유감스럽다로 해석이 되는 거죠. I'm sorry to 얘랑 같은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try to는 잘 아시다시피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의 의미가 되죠. stop to는 하기 위해서 멈추다인데 자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시험이 제일 잘 나온 게 누구냐면요. 얘가 제일 잘 나와요. stop. 얘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빨리 구분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빨리 구분하는 법. 얘만 좀 볼게요. stop ing와 stop to 동사원이요. 얘만 좀 볼게. 보통 우리가 이거를 구별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뭐 하는 걸 멈추는 건지 뭐뭐 하기 위해 멈추는 건지 이렇게 해석해서 풀 겁니다. 맞아요. 그게 원래 정석이긴 합니다. 근데 좀 더 빠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stop ing는 이 행동을 그만둔다는 거죠. 이 행동을 그만둔다는 거니까 결국 stop ing를 쓰면 뭐냐면요. ing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ing를 안 한다는 거야. 근데 to를 쓰면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행동을 멈춘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거꾸로 투동사원형이라는 행동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대 의미에 가까워요, 사실상. 그러니까 stop ing냐 stop to냐는요. 우리가 명목상으로 해석할 때는 하는 걸 멈추다, 하기 위해 멈추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관점으로 접근하면 stop ing는 안 하는 거고요. stop to는 하는 거예요. 알겠죠? stop smoking 담배 안 핀다고요. stop to smoke 담배 핀다고요. 알겠죠?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접근하라고. 너네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스탑에 대한 문제가 저기 아래 있네요. 4번 문제에 나와 있네. 4번 문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4번 문제를 보시면요. You have the ability to choose how to respond to life. 너가 뭐 어쩌고 저쩌고를 뭐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decide 결정하래요. today 오늘날 to end all the excuses 이런 거를 이제 오늘날 하기로 결정하고요. 그리고 stop lying to yourself about what is going on.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가 되겠죠. 야 여기서 stop to를 쓰면 뭐가 되는 거야? 거짓말 해라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지문에서 거짓말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해야겠죠. ing를 쓰면 뭐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 stop to를 쓰면 뭐라고요? 거짓말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ing가 맞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씩 해석하지 말고 ing는 안 하는 거, to는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빨리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케이스 3는 가목적어를 볼게요. 가목적어는 어법과 영작이 골고루 잘 나오는 녀석입니다. 골고루. 그래서 얘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조금 설명 좀 할게요. 가목적어. 자, 그러면 질문 좀 합시다. 여러분 그 가주어진 주어 잘 알고 계시죠? 가주어진 주어. 가주어진 주어를 왜 쓰는 거예요? 가주어진 주어 구문을 왜 쓰는 거야, 애초에? 주어가 너무 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서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 대가리가 큰 거거든. 대가리가 큰 게 싫으니까 뒤로 보내서 it이라는 녀석으로 땜빵하는 거죠. 이게 가주어진 주어죠. 그렇죠? 그럼 가목적어도 똑같아요. 일단 출발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가목적어와 가주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그 가목적 아직 쓰지 마세요. 제가 일단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 봐봐. 일단 문장의 5가지 형식을 제가 다 써볼게요. 자, 5개 형식 다 썼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론상 가주어 진주어는요 모든 형식에서 다 가능합니다. 왜? 모든 문장엔 주어가 다 있으니까. 주어가 길게 나오면 뒤로 보내서 it을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상 다 가능한 거야. 근데 가목적어는 일단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형식과 2형식은 탈락입니다. 여기서는 가목적어를 쓸 수가 없겠죠. 목적어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봐봐. 3형식을 봐봐. 여기서 가목적어를 쓰려고 했는데 아니 목적어가 어차피 뒤에 있잖아. 우리 가주어진 주어를 왜 썼어요? 앞이 긴 게 싫으니까 뒤로 보낸 거였단 말이야. 아니 근데 어차피 얘는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가목적어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4형식을 볼까? 목적어가 2개예요. 자, 만약에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가 길어요. 직접 목적어가. 어차피 뒤에 있으니까 상관없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만약 간접 목적어가 길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둘 자리를 바꾸면 돼요. 우리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 바꿔서 to, for로 쓰는 거. 그걸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목적어를 쓰는 경우 5형식 구조. 됐어? 그래서 이 가목적어의 경우에는요. 가주어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가주어는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는데 가목적어는 형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쓸게요. 제가 여기다가 가목적어 사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가목적어 사용 조건.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5형식 구조라는 겁니다. 5형식 구조. 즉, 이 구조에서만 우리가 가목적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 목적어 자리에다가 it을 쓰고요. 가목적어를 쓰고 이 목적격보 뒤쪽 여기 있죠? 여기다가 이제 진 목적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 이런 구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주어진 주어 배울 때 흔히 어떤 형태가 주어 자리에 많이 나왔죠? 보통 투부정사나 대절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은요. 목적어가 주로 뭐로 나오냐? 투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대주어 동사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얘네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명사구, 명사절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 뭐 동명사, 그 다음에 뭐 대절, 왓절, 그 다음에 뭐 복합관계사, 외더절 뭐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래 다 가능한데 보통 웬만하면 시험에서는 2개밖에 안 나와요. 가목적어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2개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요 동사가 좀 특이한데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쓸 때는 동사가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make, find, 그 다음에 생각하다 시리즈야. 생각하다 시리즈. think나 뭐 consider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뭐 suppose, guess 이런 애들. 이런 이제 생각하다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반드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도 가주어와의 차이예요.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는요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쓰는 사람 마음. 우리가 it is 블라블라블라 투부정사 이게 제일 흔한 패턴이잖아, 그렇죠? 근데 아니야, 나 가주어, 진주어 안 쓸래. 그냥 투부정사를 그냥 문장 주어로 썼어요. 그럼 이게 어법상 틀립니까? 틀린 건 아니죠. 그냥 꼴배기가 싫을 뿐이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가목적어는 얘기가 다릅니다. 가목적어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했어. 근데 아니야, 나 가목적어, 진목적어 안 쓰고 그냥 여기다가 to나 대 쓸래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는 틀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주어와의 차이점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목적어의 기본은 이거예요. 일단 이 기본 설명드렸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건 그래서 이 가목적어가 어떤 게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가,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바로 지워도 되지? 지울게요, 이거. 자, 보자. 그럼 가목적어 사용 조건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가목적어의 대표 유형이라고 해볼게요. 대표 유형. 대표 유형? 대표 형태라고 하는 게 낫겠다. 대표 형태. 대표적인 형태. 그러니까 대표 형태라는 거는요,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주어가 나오고 동사는 make, find 생각하다 중에서 제가 뭐 이제 일일이 세본 건 아니지만 제 체감상 이 녀석이 시험 나올 때는요, make가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시험 make. 자, make 나오고 그 다음에 가목적어 쓰겠죠. 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목적어 자리에 이제 to나 that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to나 that 중에는 또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to가 좀 더 잘 나와요. 투동사가. 그래서 요 형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가목적어 형태입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겠죠. 자,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가볼까요? 주어는 뭐뭐 한다. 자, 여기는 굳이 해석을 안 쓸게요. 쉬우니까. it은 해석이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 두 개가. 여러분, 얘가 목적어죠. 그렇죠? 얘는 목적격 보호잖아.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중 하나. 자, 오형식 구조야. 오형식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얘네 둘이 주어, 동사, 관계라. 그래서 이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오형식 하면 니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이거예요. 주어, 동사, 관계다. 주어, 동사, 관계란 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해석할 때 얘를 주어처럼 해석하고 얘를 동사처럼 해석했을 때 말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어, 동사,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니까 얘를 주어처럼, 얘를 동사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때에 따라서 얘가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적어니까 뭐뭐 하는 것을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목적격 보호는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많이 나오거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뭐 하다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뭐 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잘 되는 거죠. 얘는 만들어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게. 얘는 투부정사를 어떠어떠하게 만들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은 해석을 알아야 우리가 뭐 영작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해석법 대표적인 걸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당연히 나머지 find나 생각하다도 똑같아요. 참고로 하나 말해주면은 여기서 find가 쓰이잖아. find 같은 경우가 보통 우리가 알아내다 발견하다로 해석하는데 여기에서 생각하다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아요. find가. 그래서 뭐뭐 하는 게 뭐뭐 하다고 생각하다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는 게 뭐뭐 하다고 생각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대표 형태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와로 말해줄게요. 그래서 시험 포인트로 말하겠습니다.
그 형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주어 동사 나오고 과목적어 인 나오고 목적격 보어 나오고 이제 투나 또는 된 나옵니다. 이거죠. 요 형태죠. 그럼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크게 나눠서 어법으로도 잘 나오고 서술형으로도 잘 나오거든요. 서술형은 굳이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요 형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술형이면 결국 영작이잖아요. 그러면 영작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일단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야. 그렇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것 자체가 오형식 구조이고 어떤 동사만을 쓰고 이런 구성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그냥 이 자체 개념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거 아까 그냥 그 자체 내용이 중요해요. 그것만 알면은 크게 걸릴 건 없습니다. 영작할 때 뭐 단어라든가 이런 게 걸리는 거지 이 구조 때문에 걸리는 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법에 관련된 겁니다. 얘가 어법에서 어떻게 나올까? 딱 두 군데서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얘를 갖고 시험 내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얘를 갖고 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과목적어를 갖고 어법 문제를 낼 때는 이 두 개 갖고 낸다는 거예요. 두 개 갖고. 알겠죠? 그러면 이 두 개 갖고 시험을 뭘 내냐면요. 간단합니다. 이세 밑줄 쳐져 있을 때 문제 의도가 뭐냐? 이시냐 대미냐 문제예요. 목적격 보호할 때는 아까 내가 뭐가 주로 온다 했죠? 형용사 온다 했죠? 그럼 얘는 무슨 문제예요? 그러니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문제예요. 됐어? 그럼 사실 되게 쉽지 않나요? 쉽지 않나? 왜냐면 보어잖아 여기는 보어 자리니까 무조건 뭐 써야 돼? 당연히 형용사 써야겠지. 그렇죠? 가목적어 아니 우리가 원래 가주어도 대의로 안 쓰잖아요. is로 쓰잖아. 그럼 가목적어도 똑같이 is로 써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봐봐 문제가 하나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아까 이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온다 했었어. 좀 오래전이긴 한데 2019년 가자고 1학년에서 이게 관련된 시험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시험에 나왔었냐면 이 형태랑 똑같이 나왔었어. 근데 거기에 이세 밑줄이 쳐져 있었거든. 이세 밑줄이 쳐져 있었어. 그럼 이제 학생들이 뭐라 생각할까? 이 형태랑 완전 똑같으니까 과목적어네. 그러니까 이승 문제 없네 하고 넘어갔죠. 근데 이게 웬걸? 틀렸어요. 정답이 댐이었어요. 아니 선생님 여기 과목적어 자리인데 어떻게 댐이 들어가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잘 봐봐. 요 형태가 딱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요. 방금 말했다시피 가목적어, 진목적어 형태인데 여러분 무조건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해서 얘가 가목적어라는 법은 없어요. 왜? 왜? 봐봐. 자 가목적어라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얘는 뭐뭐 하는 걸 뭐뭐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근데 얘가 가목적어가 아니라 진짜 그것이라고 쳐볼게요. 그것 진짜 대명사라고 쳐볼게.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 얘는 그것을 뭐뭐 하게 만들었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다. 됐어? 그럼 내가 방금 전에 두 번째로 말한 거 있죠. 얘가 그것을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해석이 돼서 가서에서 시험에 한번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결국 정리하자면 우리가 시험 포인트라고 해갖고 이렇게 두 가지 밑줄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형태만을 보고 무조건 가목적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사실은 해석을 해봐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은 가목적어, 진목적어는요. 이런 형태로 나올 거 아니야. 해석을 안 하고 이런 생김새로만 판단하는 순간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 밑줄은 해석 필요 없어요. 이건 명확하거든요. 얘가 가목적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무조건 형용사 쓰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쉬워요. 얘는 쉬워. 근데 여기에서 이시냐 대미냐라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세 만약 밑줄 쳐져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이게 주의점이에요. 주의점. 내가 그래서 늘상 어법 문제 풀 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한 가지로만 따지면 안 되거든요.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요소들을 잘 알고 있어요. 이 구조로 쓰면은 다 가목적으로 알고 있겠지? 낚시로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이제 앞에 보수형 대명사 써놓고 대문으로 써놓고 애들 많이 틀리지 않을까? 학교 선생님들, 평가원 교수들 다 알고 있다고.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낚이려면은 명확하게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결국에 가목적어 어법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해석해야만 정확하게 풀 수 있다 해요. 언제? 이세 밑줄 쳐져 있을 때. 아시겠죠? 여기에 밑줄 쳐져 있을 때 뭐라고요? 그냥 형용사가 정답이라고. 이세 밑줄 쳐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해석하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목적어는 조금 중요하니까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껌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가 좀 다 아쉬운 게 1번 봐봐. 여기 가목적어고 여기 목적격 보호잖아. 그럼 뭐야? 당연히 투부정사 써야겠죠. 동사 자리 아니잖아. 여기 동사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껌이죠. 껌. 얘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당연히 투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이거 왜 동사 원형이냐 투동사 원형이냐 이 문제 낸 의도가 뭔 줄 알아요? 사역동사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됐어? 근데 여러분 봐봐. 얘가 만약 사역동사라면 사역동사 여기 25죠. 그럼 동사 원형 요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지. 왜 여기 뜬금없이 더 뒤에 나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구문 분석을 대충 하는 사람들한테 어디 한번 낚여봐라 해갖고 내는 문제예요. 메이크 있으니까 동사 원형 쓸 것 같지? 이런 문제인 거야. 얘도 똑같아. 메이크 있으니까 동사 원형 쓸 것 같지? 이런 문제라고. 이런 건 아끼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구문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목적어, 여기가 진목적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잠깐 건너뛰고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면은요. She considered important 해갖고 important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거든요. 자, 그럼 봐봐. 뒤에 대절이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지금 뭐가 빠져 있습니까? 지금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는데 여러분 참고로 말할게요. consider는요 5형식 동사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important는 보어 역할밖에 못할 거예요. 근데 뒤에 대절 나오고 그럼 목적어랑 보어가 거꾸로 돼 있네. 그럼 뭐가 빠졌어? 여기 가목적어 20 빠져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3번 같은 문제는 그냥 형태에 대한 문제잖아. 형태에 대한 문제.